자, 송 기자님, 오늘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안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시간당 9,160원으로 내년도죠, 그러니까 내년도 네네. 개정됐는데 어떻습니까? 이 보니까 뭐 환영한다는 소리는 별로 안 들리네요, 보니까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뭐 얼마나 인생된 건지 이 부분을 좀 먼저 좀 예, 짚어드리겠습니다. 예, 예. 일단 올해 그 최저임금이 시간당 8,720원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예.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은 내년도의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.1%가 더 인상된 시간당 9,160원으로 의결이 됐습니다. 이 예.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10,000원을 달성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그러나 이제 주휴 수당이라는 것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주휴 수당이 뭐냐 하면은 근로자의 그 쉴 권리를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한 주 동안의 규정된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는 유급으로 이 하루 휴일을 주는 걸 말합니다. 예. 이건 의무사항이고요. 즉, 예. 이 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이를 포함하면은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약 11,003원 수준이 됩니다.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내년에 급여가 오르는 근로자 수는 모두 33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. 또 참고로 이 액수를 적용해서 월급으로 환산을 한다면은 191만 4천 원가량이 되고요. 예. 또 연봉으로 환산을 한다면은 2,297만 원가량, 그러니까 2,3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 송 기자 설명으로 이제 이게 액면으로는 이제 9,160원이지만 네, 주휴 수당을 이거 이제 반영하면은 사실상 10,000원이 넘는 거다 이런 말씀하신데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. 다른 얘기 하네요 보니까 뭐 이게 뭐 주휴 수당이 새로 신설된 게 아니니까 네. 뭐 그렇게 바랄 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실제로는 뭐 사실상 받는 돈은 10,000원 시대가 열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그러면은 그렇죠. 예. 어떻습니까? 이에 당사자들은 반응 어떻게 합니까? 네, 이 주휴수당을 받는다,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상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10,000원을 넘기는 셈이잖아요. 예. 그러면서 이제 자영업자 대부분은 좀 큰 타격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. 이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미 그 매출에 타격을 좀 심각하게 입은 데다가 예. 이번에 그 인건비 부담까지 늘게 될 전망이라 이제 자영업자만 좀 죽어나는 것 같다라는 다소 좀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예, 벼랑 끝에 좀 몰려 있으니까 뭐 네, 추가 비용이 조금만 더 들어도 네네.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런 반응 같아요. 그렇죠? 네, 예. 그렇습니다. 어, 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관련해서 좀 성명을 내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 소상공인의 그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현 정부 들어서 50%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. 예. 실제적으로 이제 좀 따져보면은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살펴보자면 이제 이번 정부가 들어선 2017년도에 최저임금이 6,470원이었습니다. 이게 내년 9,160원과 비교를 하면은 인상폭이 50%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50% 육박하는 수준이고요. 여기에 이제 주휴수당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50%를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자, 그러면요. 이제 특히 그 편의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분들도 타격이 좀 클 거라고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.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또 더 많이 고용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주간조, 뭐 야간조 이렇게 나눠서 또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특히 더 많이 나가는 그런 업종입니다. 또 이 코로나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나 영업에 좀 제약이 더 많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. 그렇다 보니까 일부 편의점주들은 월급을 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.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서울 마포구에서 7년째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. A씨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A씨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. 예. 그런데 15평 정도 되는 이런 매장에서 그 점포 수수료하고 뭐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제하고 나면은 A씨는 이제 편의점주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한 220만 원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예. 그런데 내년에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한다면 20일 동안 야간 근무만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한 달에 260만 원을 벌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편의점 주인 A씨보다 아르바이트생이 40만 원가량 더 벌어가는 그런 좀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.
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A 씨는 편의점을 접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돼서 현재는 폐점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예. 근데 이런 문제는 이런 상황이 A 씨만의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그 편의점주들이 좀 처한 현실이라는 점입니다. 이 한국 편의점주 협의회는 이런 현실을 좀 지적하는 성명을 냈는데요. 협의회는 지난해 점포당 월 매출 평균에서 그 인건비, 뭐 월세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점주의 순이익이 200만 원 남짓이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이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편의점이 상당수다라고 전하기로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렇다면 그 다른 그 자영업자들이요, 소상공인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? 네, 그 편의점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수익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들을 좀 우려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다면, 예. 다른 그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은 이 최저임금 인상이 그나마 이제 좀 빚을 내 가지고 어떻게 좀 버티던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라고 좀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.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다음 달 피부 관리샵을 이제 창업을 앞둔 B 씨의 경우를 한번 보자면요, 이제 1억 원이 넘는 빚을 창업 비용으로 이제 끌어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장사도 하기 전에 빚만 더 늘어나게 생겼다라고 이제 토로하고 있었는데, 일단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창업 후에 예상 매출이 좀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을 한 점도 있지만,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된다면 인건비 부담이 확 늘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. B 씨는 이제 여유 자금으로 그래서 이제 2, 3천만 원 정도 더 모아놨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걸로는 얼마 못 버틸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영업을 하기 전에 추가 대출을 더 받아야 될지 이 부분이 좀 고민이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. 예.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02조 원이었습니다. 이는 1년 사이에 118조 원이 더 늘어난 수준이었고요. 예. 인상률로 좀 보자면은 17%가 늘었거든요. 그러니까 20% 가까이 더 증가한 셈이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좀 자연스럽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, 또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불어나게 한 뒤에 폐업 수순으로 넘어가는 이런 경기 악순환의 어떤 촉매 역할을 할 거다라고 지적을 하기로 했습니다. 예. 저 송 기자께서 아까 그 편의점주 상황 봤더니 네. 야간 철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돈 더 많이 받아간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, 네. 그럼 어떻습니까? 아르바이트생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반영이 될 거라고 기대할 법도 한데, 이게 또 네, 마냥 뭐 그렇죠.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고 또 들리네요. 왜 그렇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시급이 올라가면은 이제 예.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어도, 저기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, 예. 그런데 이제 상황은 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알바생들은 이른바 이게 쪼개기 알바로 인해서 오히려 소득이 더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. 쪼개기 알바요. 예. 네, 쪼개기 알바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실제로도 이제 그리고 소득이 더 이제 줄어든 것으로도 조사가 됐는데요. 이 지난달 청년 유니온이 발표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응답자의 49%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그리고 1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한다라는 응답도 20%나 됐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휴수당에 이제 부담을 느낀 그런 좀 자영업자들이 이 주휴수당 지급 전까지만 아르바이트생을 운영한다라는 의미로도 분석이 되고 있고요. 예. 이를 뒷받침하듯이 전체 그 응답자 가운데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14%에 불과했습니다. 그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학생 C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C씨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관심이 있다. 하지만 주휴수당이라는 거 있는 거는 잘 몰랐다라고 밝혔어요. 그리고 당연히 이 주휴수당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예. 또 카페에서 근무하는 D씨의 경우는 일주일에 이제 15시간 이상 이제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다. 그렇지만 오히려 이 제도 때문에 알바생들은 안정적으로 돈 벌기가 쉽지가 않고, 또 주휴수당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다른 알바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이게 이제 다른 알바도 같이 병행하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쪼개기 알바, 요거의 좀 일환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. 예. 결국에는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나 또 고용원 모두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주휴수당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네. 상황이 됐는데,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지금 주휴수당 지급받는 경우가 14%, 뭐 전체 10명 중 2명도 안 되는 건데, 네. 이것도 더 줄어들겠네 앞으로 수치가.
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할 어떤 최저임금 인상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, 그러면요? 네, 뭐 경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예. 이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라는 거는 어, 조금 노사 관계에 엇박자만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. 이게 그래요. 무슨 말이냐면 예. 생계를 위해서 이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고용주가 더 늘면서 정작 이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그런 고용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더 예. 이제 사지로 몰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예. 지난달 경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달에는 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이런 직원들을 두고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 수가 31년 만에 최저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예. 반면에 직원을 두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. 이 통계청은 지난달 이제 고용 동향을 좀 발표하면서 최근 고용 동향에서 좀 눈에 띄는 거는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의 감소다라고 예. 밝히기도 했습니다. 예. 그러면서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이 자영업자 수는 128만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8만 4천 명이 더 줄었다라고 설명했는데요. 특히 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128만 명으로 떨어진 거는 지난 1990년 이후에 31년 만에 최저치라고 지적을 했고요. 또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좀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. 예. 결국에는 이런 좀 경영과 어떤 노동계의 그런 취약계층들끼리 조금 제살 깎아먹는 식의 어떤 정책 이런 것보다는 그 임대업자들의 어떤 임대 수익을 조금 더 낮춰준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수도권하고 이런 좀 지역하고의 어떤 그 인구 밀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예.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반영을 해서 수도권하고 지역을 좀 차등해서 어떤 좀 임금을 체계를 맞춰준다던가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. 그리고 보다 더 현실적인 대책들이 하루빨리 좀 마련되지 않나.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였습니다.